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거울을 통해서 봤을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2차원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그 모습 자체를 제3자가 되어 볼 수가 없죠. 눈이 여기 있잖아요. 눈이 뭐 이렇게 삐져 나와갖고 밖에서 볼 수 있으면 모를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떨까를 상상할 수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상상하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떨까? 그 상상하는 타인의 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이미지, 이것이 내 자아상을 만든다. 이게 찰스 쿨리가 말하는 거울 자아 이론의 핵심입니다. 거울 자아 이론은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재미없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또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 이론이라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찰스 쿨리의 이론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일궈나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이 아버지는 미시간대의 헌법학 교수이기도 했는데 20년 넘게 대법관으로 지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구에서 이름이 있는 그런 인물로 커리어를 일궈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표정하게 자기를 쳐다만 보고 있어도 나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할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실제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확률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 내가 볼 때 저 거대한 아버지에 비해 나는 그냥 아마도 저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길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것이 내 자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렇게 잘 나가도 힘들 텐데 형도 잘 나가요. 굉장히 유명한 의대 교수가 됩니다. 미시간대 의대 교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애는 계속 작아지는 거죠. 게다가 굉장히 내향형이었거든요. 내향형이면서 공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의 자아가 나의 거울 자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20대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고 신경쇠약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려운 청년기를 지나고 나서 찰스 쿨리가 사회학자로 발돋움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거울 자아예요. 거울 자아는 지금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고요. 타인이 생각하는 나도 아니야. 내가 볼 때 타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상상하고 이렇게 판단할 거야 라고 상상하는 그 나입니다. 남들이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하는 나가 거울자예요. 어떤 거울자가 만들어지느냐,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느냐,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 이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고요. 자기 존중감 있죠? self-esteem, 어떤 나의 감정적 기초가 되죠. 또는 자아 효능감 있죠? self-efficacy, 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동력 자체, 감정적 동력 자체도 이런 거울자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찰스 쿨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를 이해해야 이 이론이 전체적으로 들어와요. 거울자 이론의 한편에는 primary group, 1차 집단의 중요성이라는 또 핵심 파트가 있거든요. 이 찰스 쿨리의 어머니는 쿨리의 모든 면들을 이해하고 쉽게 평가 내리지 않는 그런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찰스 쿨리가 그나마 거대한 그림자 하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그래도 끝까지 믿고 계속 학문을 해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어머니가 형성해준 긍정적인 거울자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울자 이론은 한국 사회에 또 던지는 함의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을 가르치면서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이 좀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재능이 많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업에서 질문을 해도 내가 궁금한 걸 묻기 전에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할까? 이 질문을 통해. 그런 거를 먼저 상상하고 제풀에 좀 기가 죽는 거죠.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인
거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뭐 너무 쉬운 것을 그냥 질문을 할 때도 내가 몰라? 너희들도 다 모를 거야 이러면서 질문을 하고요. 뭐 작은 재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낮은 자아 존중감, 낮은 자기 효능감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것이 언제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를 겪어요. 취업 준비 같은 걸 할 때 생각보다 이게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운이 이게 잘 안 맞다 보면 굉장히 재능이 있는 친구도 한 2, 3년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 풀에 꺾이는 거야. 왜냐하면 거울자가 부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거울자는 어디서 유래하는가? 저는 사춘기 때,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것 같아요. 유년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마냥 이뻐하죠. 네, 마냥 어떤 일을 해도 잘한다 그러다가 청소년기 접어들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너는 몇 등이니? 너 옆에 있는 친구보다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평가하는 부모의 시선이 다 느껴져. 내면화돼요. 근데 사실 100명을 줄을 세우면 잘하는 아주 소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거울자,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울자가 내면화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나타나요. 이런 거 부정적 거울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 2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회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아웃 오브 안중이야. 잘 안 되더라도 그냥 별 신경을 안 쓰잖아요. 부정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들이 나를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고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프라이머리 그룹, 1차 집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도 될 수 있는데 나의 찐친 아니면 로맨틱 파트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1차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만큼은 긍정적인 따뜻한 거울 자아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에게. 사실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다는 자체가 상대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사람의 잠재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이 나빠서 잠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꾸준하게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이 꿀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항상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너를 세상은 결국 알아줄 거야. 라는 그런 따뜻한 거울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울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다루어 봤고요. 사실 사회 심리학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야인데 한국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회학에서 거시이론을 너무 많이 다루고요. 다른 한편으로 심리학에서는 너무 미시적으로 가거나 생물학, 또는 뇌과학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글로 가긴 하는데 이 사회심리학이 조금 약간 공백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공부해보면 굉장히 또 사회 구조가 어떻게 개인에게 내면화되는가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찰스 쿨리는 아예 있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찰스 쿨리에 대해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영상을 잘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잘 찍었니? 크리어스 조지야. 어떻게 잘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물론 비디오로 찍고 있는 걸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잘 찍고 있는지 모르고 항상, 댓글을 통해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왜 댓글이 없지? 댓글이 몇 개 있네. 이런 거에, 유튜브 댓글이 없어. 유튜브 이제 그만둘 때가 됐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1년은 쭉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한 5번째 찍고 있는데, 이번 잘 찍혔기를 바라고, 아니야, 잘 찍혔을 거야. 네. 그 점점 늘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면서, 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